자, 저는 미국이 트럼프 집권 6개월 내에 내전 상태에 준하는 대혼돈에 빠져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의 명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죠.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그래서 주들이 처음에 이제 몇 개가 모여서 주들이 더 확대돼 가면서 지금 50개의 주의 연합체죠. 그래서 미국은 각 주가 나라고 주지사를 갖다가 선출하고 주지사 밑에 장관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주의 독립성은 각 주별로 별도의 법률을 정하면서 오히려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부족장들의 연합이라는 UAE보다 오히려 미국이 독립성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트럼프라는 파시스트 밑에서 하나의 이 킹덤 오브 아메리카 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사롭게 그냥 굴러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면요.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국경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외에 다음 차례는 귀화 시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도 추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배루고 있고 이 작업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 지금 국경 등을 통제하는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국경자르 등의 매우 강경한 이 추방론자들을 지금 배치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고 최소 1,500만 명의 이민자를 내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로 인식이 됐는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시민으로 지내온 사람을 추적해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수를 써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 그러면서 저를 욕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추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그렇게 열광했던 일부 미국 교포들 중에 이제 쫓겨나오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시민권을 박탈하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 함께 추방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혼돈이나 실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의 경력을 뒤져서 거기에서 뭔가 석연찮은 게 있다면 특별한 이 구체적 증거 없이 추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귀화 무효화 절차는 1906년에 법령으로 정해졌고 허위 진술이나 사기 누락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을 할 때나 냉전 시기에는 이 무효화 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전쟁을 하지 않고 냉전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추방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21세기 들어와서 비자 시민권 신청 시 자기 배경을 숨겼거나 전범, 인권 침해, 테러리스트 전력이 있거나 기소된 사람이 시민권 박탈이 됐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지 1기 때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속임수로 귀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재조사해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일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절차에서 약간의 하자만 있으면 쫓아낼 태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쫓아내겠다고 미국 정권이 작정을 하면 그 중대한 허위 진술에 있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했지만은 이 중대성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쫓아낸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도 박탈을 하겠다고 하면 그 박탈당한 사람이 자기가 그 박탈 무효 소송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 미국에는 소송 걸렸다 하면 째깍째깍 시간 단위로 엄청난 비용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걸 통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부모가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시민권자 부모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 이런 대규모 추방을 할 거다 하니까 그거는 불법 체류자나 국경 막는 데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빠득빠득 우겼던 교민 한 명 있었죠. 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인사가 갈수록 골 때리는데 주로 TV쇼의 진행자 등을 갖다가 많이 등용시키는데 이번에는 보험청 수장으로 유명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인 사람을 또 앉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무, 국방, 재무가 3대 큰 장관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 후보로 머스크가 밀던 하워드 리트닉이라고 미국의 켄트 피처제랄드라고 유명한 투자은행의 CEO, 소유주죠. 이 사람을 상무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 측근 사이의 대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데 머스크가 재무장관에 자기하고 가까운 리트닉을 앉히려 했는데 실패하고 상무장관으로 갔어요. 이 사람도 트럼프한테 1,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트럼프 유세에서 트럼프를 아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 장남은요, 어제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테컴스 미사일을 갖다가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한 이후에 아버지 집권 전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군산 복합체가 장난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왜 확전을 하느냐, 그래서 트럼프에게 최악의 상황을 넘겨주는 거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푸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미국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그 장남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남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차남의 마누라, 둘째 며느리가 지금 루비오가 상원하다가 국무장관으로 지금 빠졌지요. 그러면 루비오 임기가 2026년입니다. 2년쯤 남았어요. 그 자리에 자기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앉히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둘째 며느리가 트럼프 캠프에 돈줄을 쥐고 있었지요. 과거에 이방카가 하던 거를 이 둘째 며느리가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는 상원 의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면 주지사가 지명해야 되는데, 자, 지금 주지사가 트럼프하고 처음에 경쟁을 했다가 요즘 찍소리 안 하고 엎드려 있는 디센티스예요. 그래서 디센티스는요, 벌써 트럼프 며느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남아있는 플로리다 상원 의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찬성을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트럼프의 장남, 차남, 그리고 며느리 등이 이렇게 설쳐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둘째 며느리가 상원 의원을 지명받아서 되고 그러면서 또 머스크나 그 트럼프의 돈줄들이 중요한 자리들 기업인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정경유착도 이런 정경유착도 없고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트럼프처럼 인수위 때 저래 보세요. 이 대통령 취임도 못하고 쫓겨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제 갖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데 만약에 노골적으로 저렇게 가족들이 나서서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누구는 된다 안 된다고 저거 가족을 갖다가 상원의원 자리에 지명되게 하고 상원의원을 국무장관 시켜놓고 그 자리에 자기 둘째 며느리를 지명되게 해주고 자 이런 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요 민주주의 시대가 미국에서 끝났어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계몽적 민주주의 시대가 이제 우중 정치로 전락하면서 파시즘으로 가고 트럼프는 킹덤 오브 아메리카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킹덤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적이 6개월 안에 그야말로 반란에 휩쓸릴 거다. 미국이 이런 트럼프를 고락고락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전 상황에 갈 수 있어요.